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전부 중국 국적,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전부 한국의 국적을 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승만이 무국적자로 살았어요. 36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내가 국적이거든요. 미국 영사관에서 시민권을 준다는데도 안 받았어요. 무국적자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미국 국자하고 똑같거든요. 범죄자 수준이에요. 그러면 은행 계좌 하나도 틀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어떠한 경쟁도 못하고 부동산은 물론이거나 완전히 무자산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유명한 인사가 되고도 무국적자를 보죠. 해외 활동을 하려면 영사관에 가서 일회용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와요. 해방이 되고 귀국하는데도 이승만이 너무 껄끄러운 인물이니까 여권을 안 내줘서 10월 달에나 들어옵니다. 8월에 해방. 양반이 그랬다는 건 정말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발발을 해요. 자, 1919년에 갑자기 3.1운동을 발발했다.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Why? 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납니까? 3.1운동 나라가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교수, 사장, 장관 뭐 했다는 지금 현대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 말이 됩니까 이게? 왜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느냐? 이 박사가 부추기는 겁니다. 이 시기가 독립을 부르짖기에 좋았기 때문에. 왜 독립을 부르짖기가 좋으냐?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고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은 이제 그들은 민족들이 스스로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윌슨이 대통령이 되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던 이승만이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자, 이게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윌슨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하고 친분을 유지하면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용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는 이승만 박사의 활동이 배후에 있어요. 한국에 있던 큰 병원을 운영한 어떤 애국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사람한테 거기 친한 목사와 함께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보냅니다. 뭐냐면 이제 독립운동을 펼칠 때가 왔다. 모든 우리 교인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시고 그래서 이게 33인의 애국지사들이 뭉쳐서 독립선언문을 발의하게 되고 하는데 운동의 방향을 평화, 비폭력 운동을 합니다. 이 평화적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은 간디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간디는 1921년에 하는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세계 최초의 최대 규모의 비폭력 독립저항운동이었어요. 이런 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게다가 3.1운동은 무슨 유관순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태극기 드는 게 아니에요. 남녀, 이 성인 남녀라면 무조건 다 뛰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 경찰 기록은 그때 조선인구 전체가 1729만인데
체포한 사람만 83명입니다. 거리에서 막 하는 우리도 요새 대모하면 막 경찰이 진압하면서 공작자들을 잡잖아요. 그때도 모든 사람은 잡지는 못했거든요. 잡아서 경찰서에 가둔 것만 83만 명. 이거는 거의 전 국민이 나왔다.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이 자유독립 선언 행진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재 필요했다고 나와요. 이승만 했는데 모든 게 이승만은 배제돼 있어요. 그랬던 3.1운동은 진짜 앞으로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3.1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고 어떤 뜻이 있었고 이게 어떠한 독립운동을 촉발시켰는지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교육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한심한 국가죠. 이때 이제 이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임시정부가 곳곳에 세워져요. 이때 임시정부가 6개가 생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각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던 정부는 3개밖에 없었어요. 그 3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노령 임시정부인데 노령이라는 데가 러시아 영토 블라디보스토크를 말해요. 이때는 거기에 수장이 이동기예요. 이승만을 여기에서는 외교 및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발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각제 국무총리를 이승만, 의정원장으로 이동영 이렇게 해서 발족을 해요. 4월 23일에 열흘 후에 한성임시정부가 발족을 하는데 한성임시정부만이 시도 대표 25인을 선출해서 그들이 대표 국민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맞는 집정관이라는 이름을 수반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해에 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를 건국으로 삼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1945년까지 존속했던 임시정부는 이 상해 임시정부 처음 생긴 4월 13일 정부가 아니고 이들 세 임시정부가 다 통합을 해서 9월에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45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건국을 보려면 19년 9월을 봐야죠. 이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 13일에 세웠다는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끼리 그냥 한 거에 불과 정통성은. 근데 굳이 이걸 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단지 5개월 존속했던 다른 여러 임시정부 중에 하나인 상해 임시정부를 왜 하느냐.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최초의 수반은 의정원 수장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정원의 수장이 이동희였고 공산주의 이동휘는요 노령 임시정부를 세웠다가 나중에 노령이 못하고 기능을 못하니까 9월달 상해 통합임시정부에 내려가요. 그때 합류해가지고 이동희 씨가 여기 9월달에는 합류하죠. 그리고 이동영 씨가 의정원 원장이거든요. 이동영 씨도 조합했죠. 상해 임시정부 9월달 통합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이동휘로 공산주의자하고 손을 잡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임명장도 다 나오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3일이라고 그랬다가 10일이다. 그리고 11일로 고쳐가지고 발족한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각하, 의정원장 이동영, 그냥 임명장이. 이거는 이 한성 임시정부가 집정당 총재로 뽑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임시정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데 일본 친황에게 영문으로 신서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됐으니 너희는 한반도에서 썩 물러가라. 이때 처음 우리 임시정부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쓰게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친서를 받은 일본 천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승만 목에 30만 불의 현상입니다. 그때 화폐 아니면 지금하고 따지면 약 25배 내지 30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제학자들이. 25배로 치면은 75억 이 정도. 그때 환산으로 그럽니다. 이때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이승만은 30만 불 현상금에 사나이가 됩니다. 그리고서 1920년에 지금 임시 대통령의 공식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진. 자, 이 상하이 환영인데 이 양반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워싱턴에서 직무를 했어요. 국립위원부라는 걸 설립을 해서 아시아 쪽에는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좀 하고 이동희 국무총리가 좀 하고 아시아 이외에 유럽과 미주는 미주 국립위원부에서 한다. 그리고 지휘는 전문으로 한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임시정부 각 파벌들이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있어야지 미국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 양반이 그 끊임없는 그 요청과 있는 거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